안녕하세요, 캠필입니다. 자, 저 요즘에 제가 주말에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역이민에 관한 것, F4 비자 받는 거, F5 비자 받는 거, 메디칼, 메디케어, 그다음에 소셜연금 받는 거,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예,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용어들이 비슷하거나 또 혹은 글자가 한두 자 차이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자 영주권, 시민권, 그다음에 복수국적, 그다음에 메디칼, 메디케어, SSI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이런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좀 헷갈리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개념이 확 잡히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제가 만들어왔던 영상 또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이런 영상들이 많은 이제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교민분들,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교민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주권으로 미국에 계신 분들, 두 번째는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으로 미국에 계신 분들, 자, 세 번째는 65세가 넘어서 복수 국적을 가지고 계셔서 미국의 국적과 한국의 국적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서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도로 신청해서 선천적으로 미국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복수 국적을 65세가 안 됐어도 받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30년, 40년 사신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영주권으로 계속 사시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미국의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한 살 때인가 두 살 때 미국 왔고 영주권으로 쭉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서 괜히 마약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추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영주권 그다음에 시민권, 복수국적. 자, 여러분은 여권을 뭘 갖고 계십니까? 물론 시민권자는 여권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민권 받은 이후에 보편적으로 여권 다 갖고 계시죠. 여권이 미국 여권, 독수리 그려져 있는 미국 여권 갖고 있으면 미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민이에요. 자, 그리고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누구냐? 복수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권 두 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영주권이 오래 미국에 사시다 보면 한국의 주민등록증도 없어지고 그게 지금 재발급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한국 가면 나는 그냥 외국인인 것 같고 그래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한국에 들어갈 때 무슨 특별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 있는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미국 살다 간 형이거든요. 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누가 워커힐 카지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거기 가자고 그래갖고 영주권 들고 갔다가 입구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형 못 들어가 그랬더니 그게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영주권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외국인 전용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의 그 카지노 중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많이 있죠.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뭐 강원랜드가 있고, 파라다이스 호텔 예전에 뭐 모래시계 뭐 거기 나왔던 곳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미국 여권 들고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영주권 들고 이런데 입장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예전에는 쌍팔년도 시절에는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만 들고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 전용 술집 같은 데 이런 데를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원래는 안 되죠. 예,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 적혀 있는 이런 문서만 내밀어도 와, 미국에서 왔나 보다. 예, 미국 시민권인가 보다. 미국인인가 보다. 예, 그리고 들여 보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워커힐 카지노도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얄짤 없습니다. 자,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국 국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영주권자인데 한국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나요? 예, 준비할 거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안 막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여권이 만료가 되었다. 만료된 여권 쓸 수 없겠죠. 예,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 가서 여권만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KETA 받아야 되나요? 예,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분이 한국 들어왔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거 개념만 잘 갖고 계시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영주권자는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들어왔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주권자는 한국 가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예, 뭐 무제한 체류해도 됩니다. 예,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그린카드라고 했죠.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카드란 뜻이죠. 자, 근데 미국에서 거주할 뜻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줄까요, 말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1년에 180일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거, 영주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 그러면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영주권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에 절반 이상 외국에 나가서 산다. 그러면 미국 영주권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30일 나갔다가 또 30일 나갔다가 뭐 혹은 뭐 120일 나갔다가 이렇게 갔다 와도 되나요? 총 180일입니다. 자, 1년 365일이죠. 그러니까 반년 정도를 외국에 나가 있으면 뭐 한국뿐만 아닙니다. 한국에 뭐 30일, 뭐 멕시코에 뭐 30일, 뭐 캐나다에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80일이 넘어갔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러면 영주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영주권자가 한국 나가서 며칠 있을 수 있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속 한국에 눌러 사시려면 계속 눌러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한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이 미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시려면 원래는 이제 그 비자를 다른 나라 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은 이 90일까지는 무비자예요. 무비자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미국 여권만 들면 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KETA라는 게 생겼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KETA는 엄밀히 말해서 비자는 아닙니다. 비자 사전 수속이에요. 전자식으로 비자를 사전 수속시켜 놓은 게 KETA입니다. 자, 이거는 꼭 신청하셔야 돼요. 시민권자는. 자, 뭐 작년까지만 해도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없잖아요. 비행기도 못 합니다. KETA를 신청하시면 한 번 신청하시면 뭐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니까 한 8, 9불 정도, 이 정도 비용 내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무제한으로 한국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한 번 체류할 때 최대 90일밖에 체류를 못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90일씩 1년에 뭐 한 3번, 4번 체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자, 비자런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들어가면 90일 도장을 찍어줍니다. 90일 되기 전에 한국에서 옆에 나라,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타일랜드 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오면 다시 90일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원래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한국을 계속 들락날락 거린다. 그러면 이게 입국 시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계속 지금 한국에 들어오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거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이든 다른 나라 시민이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자론도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이용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 한 30일 뭐 한 달 뭐 이 정도 있는 건 괜찮은데 90일이면 석 달이죠. 근데 제가 한 6개월 있고 싶어요. 근데 6개월 있고 싶은데 F5 비자를 받아야 돼요. 다른 비자를. 자, 근데 비자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 가서 90일 되기 전에 옆에 나라 잠깐 갔다 와서 다시 한국 입국하면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한국에 산다.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죠? 이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록을 본 다음에 입국 검사를 갖다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ETA는 미국에 계신 시민권자, 혹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 뭐 캐나다 시민권자, 멕시코 시민권자 이런 분들은 KETA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자는 KETA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앞으로는 없어질 건데 Q코드라는 거, 이 방역 패스인데 이거를 꼭 받아야 되나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미국에 왔다가 가신 분들, 한국분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Q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Q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앞으로 뭐 한두 달 있다 없어질 수도 있고 한 6개월 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신청하시면. 단 한국에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한국에 입국 시 신청하시면 한국 입국할 때 시간이 뭐 1, 20분 더 걸릴 수 있다.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Q코드는 미리 신청 안 하시고 가도 한국 입국에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시민권자는 KETA를 꼭 신청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행기조차 못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KETA는
비자를 갖다가 우리가 무비자로 90일을 주기 때문에 그 비자를 갖다 전자식으로 미리 등록시켜 놓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비자를 받으신 분들, 뭐 한국의 취업 비자라든가 F5 비자, F4 비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국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미리 받으신 분들은 사실 KETA를 갖다가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수 국적자, 미국과 한국의 여권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들은 65세 이상 되시면 이걸 신청할 수가 있죠.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국에서 출국하실 때는 미국 여권, 그다음에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 그다음에 한국에서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 미국 들어올 때는 도로 미국 여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권 두 개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이게 헷갈리죠? 예,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65세까지 지금 영주권자였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었죠. 근데 65세가 돼서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민권,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같이 취득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예, 아닙니다. 예, 한국은 여러분이 연세가 몇 세이든 간에 여러분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한국 국적을 갖다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자, 우선 포기를 한번 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되게 바보 같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이 이렇습니다. 뭐 한국 법 규제가 그렇다고 해요. 원래 지금까지 법이 있는데, 원래 법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때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우선 법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자죠. 시민권자 받는 순간 한국 국적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여권이 뭐 이런 것들 다 무효가 됩니다. 자, 시민권 받으신 다음에 도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셔야지 이중 국적 혹은 복수 국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조금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 복수 국적, 이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주권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다만 문제는 미국에서 영주권 유지하는 거, 이것만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한국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ETA만 받아놓으면 2년 동안 언제든지 한국 가서 90일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90일 이상을 체류하고 싶다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F5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예, F4 비자, 해외 동포 비자, 예, 제외 동포 비자라는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받으면 좋은 게 5년 동안 복수 비자예요. 예, 5년 동안 최대 2년까지 한국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들어가면 한국에서 2년 동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시민권자니까 한국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돌아가실 때까지 살든 미국 시민권의 그 그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좀 길게 왔다 갔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F4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비자예요. 비자는 남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이죠. 자, 근데 이 비자랑 또 거소증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자, 거소증을 꼭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예, 여러분 원치 않으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거소증을 신청 안 하셔도 되는데, F4 비자는 미국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거소증은 한국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소증을 안 받으면 무슨 불이익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계속 한국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계시는데, 한국에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게 있죠. 핸드폰도 필요하죠. 인증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은행 계좌 구조도 오픈해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걸 갖다가 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은행 오픈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핸드폰 오픈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한국 웹사이트 이거 가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쿠팡 배달이니 뭐 네이버, 뭐 11번가 이런 거 같은 거 온라인 배달도 못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음식 주문하기도 힘들어요.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도 택시만 부르지 미리 카카오 택시로 돈 내고 이런 것도 못 해요. 자, 이런 모든 게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좀 오래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소증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거소증은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를 증명해서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거소증 신청하시면 뭐 한국에 계신 분들과 거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예, 뭐 투표권 빼놓고는 뭐 거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그래도 거소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영주권자가 미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투표를 못하는 것처럼
이 거소증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 시민은 아닙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영주권 하나가 있는데 한국은 영주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주권과 비슷한 거죠. 자, 이 거소증은 이 몇 년마다 익스피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거소증을 받으면 이거는 10년씩 미국의 영주권처럼 거소증이 아니죠. 영주증을 받으면 10년씩 미국의 영주권처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주증을 받으려면 F5 비자로 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4 비자로 한국까지 있다가 2년 있다가 자동적으로 F5 비자로 다시 변환 신청하는 게 더 일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F4 비자 받는 게 F5 비자 받는 것보다 더 일이 쉽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혹시 가서 오래 살아보실 생각 있으면 처음에 F4 비자를 받으시고 한국 가서 거소증을 받으시고요. 꼭 필수는 아닙니다만 거소증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편해요. 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낸 혈세로 의료보험을 갖다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 공짜로 의료보험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의료보험비 내야 됩니다. 한국에서 돈 버시면 의료보험비 더 비싸요.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돈을 버시면 의료보험비를 더 내야 되고 돈을 안 버시면 의료보험비가 더 낮아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뭐 본인들 혈세로 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전에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전에 의료보험비를 내면서 의료 혜택을 받았잖아요. 자, 보험비를 내기 시작하니까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자동차를 갖다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운전을 30년 한 사람이 내가 그동안 낸 보험료 때문에 니네들이 보험료 갖다가 싸게 받는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그전에 운전을 안 했잖아요. 자동차 보험 혜택을 안 받았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그전에 보험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는 거고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보험을 들으시면 이 건강보험에 들어갔고 한국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소증을 한국에서 오래 계시면 안 받으면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거소증 받고 계시다가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한국에서 나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이 복수 국적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혹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한국에서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영주증을 신청하려면 F5 비자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영주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소증에는 밑에 F4 비자라고 적혀 있고요. 영주증에는 밑에 F5 비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좀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료보험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쭉 계시는 분이면 미국에서 해주는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있죠. 65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어떤 분한테 드리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미국에서 근로 크레딧, 일을 열심히 해서 1년 내내 일을 하면 4 소셜 크레딧을 받는데 10년 동안 일하면 40 소셜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 40 소셜 크레딧을 받는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메디케어입니다. 자, 근데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요. 한 달에 몇백 불씩 내야 됩니다. 이 금액도 계속 뭐 물가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몇백 불씩 내야 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싸게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자, 한국에 가신 분들이 그럼 저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갖다가 그냥 돈 안 내고 포기해도 됩니까? 안 내고 포기하시면 영원히 미국에 안 들어오실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신다. 그럼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자, 이 메디케어는 이게 일반 건강보험하고 조금 다른 게 65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67세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페널티 묻니다. 매달 그 내는 그 메디케어 비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럼 왜 비쌉니까? 아까 캠 PD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젊었을 때 보험비를 갖다가 안 내고 있으면 보험 커버를 안 받은 거니까 내가 67세부터 메디케어 내면 2년 동안 보험 커버 안 받은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65세부터는 사람이 이제 그 늙어가면서 병원에 갈 일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자, 65세보다 75세가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85세는 더더욱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65세부터 이 노후에 병원 갈 거를 미리 나눠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65세부터 꼬박꼬박 돈을 내서 돌아가실 때까지 혜택을 다 받는데 누구는 갑자기 5년 동안 안 내다가 70세부터 왜냐하면 65세부터 70세는 건강할 수가 있는데 70세부터 진짜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데 똑같이 보험료를 내겠다.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미국에서 앞으로 난 미국에 올 일이 없다.
나는 미국에 절대 안 올 것이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를 안 내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결국은 그 돈 똑같이 다 내고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어는 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살려놓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 간단하게 병원 가는 건 한국이 되게 편해요. 동네 병원도 많고 간단하게 병원 가는 건 한국이 편하지만 큰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은 병원에 한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병원 혜택을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에 와서 수술 받고 이런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 의료가 앞섰다고 하지만 또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의료 기술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을 미국에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미국의 병원비는 사악하죠. 미국의 메디케어 살려놓으시면 미국에서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유,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매달 몇백 불씩 메디케어 돈 나가는 거 사용되는데 너무 아까워요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메디케어, 나라에서 주는 메디케어 말고 메디케어 파트 C를 갖다가 다른 사보험회사에서 같이 조합해서 해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미국의 메디케어 사보험 회사가 몇천 개가 됩니다. 플랜까지 따지면 몇만 개가 돼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300불 내는 걸 별로 메디케어를 쓸 일이 없다 그러면 플랜을 바꾸시면 그 300불 중에서 꽤 많은 돈을 그냥 도로 현찰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혹은 다른 혜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약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은 뭐 미국에서 받으신 다음에 한국에 보내셔도 되니까 한국에서도 약 필요하신 거 있으면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300불 다 안 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100불이 도로 거꾸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120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80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얼마 들어오나요?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해주셔도 제가 어떻게 답변 못 드립니다. 자, 미국 내에서 몇만 가지 플랜이 있어요. 몇천 개의 회사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한국에 갈 거고요.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별로 안 쓸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 메디케어에 돈이 안 나가는 이런 플랜으로 골라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제가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워낙 회사도 많고 워낙 변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질문하시면 답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갖다가 다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데, 뭐 여러분이 다짜고짜 저 미국에서 메디케어 그거 어떻게 하면 저거 디스카운트 받나요? 이런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본인 담당자, 메디케어 에이전트랑 얘기하시는 게 좋고, 뭐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짜고짜 저 세금 얼마 내나요?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 내 50개 주가 세금법이 다 다르고요. 카운티마다 다 다르고 시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없고, 또 세율도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훗날 1년 있다가 혹은 2년 있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데 제가 얼마 내시면 됩니다라고 그거 얘기 믿고 그렇게 보셨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세율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린 얘기는 컨셉만 좀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SSA라는 게 있고 SS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한 글자 차이라서 되게 헷갈려요. SSA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신 분들한테 62세부터 나라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 거기서 소셜 텍스로 여러분께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원래는 SSA가 아닙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흔히들 뭐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소셜 시큐리티 보장국이 SSA인데 이 연금 받는 걸 그냥 SSA라고 많이 얘기해요. 엄밀히만 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입니다. 자, 연금 혜택이에요. 자, 미국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신 분들은 연금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메디케어와 달라요. 여러분이 70세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돈이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받고 있죠. 미리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기 소셜 혜택 받는 거에서 또 세금을 떼요. 만약에 여러분 74까지 일을 했어요. 그 뒤로 일을 안 해요.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이 연금은 더 돈이 많아지고 세금을 안 뗍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소셜 SSA 받는데도 세금 떼는데요. 예, 이것도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든 간에 돈을 버시니까 세금을 떼는 겁니다. 이 일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어디서 배당금이 나온다든가 뭐 렌트 수입이 나온다든가 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또 세금을 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SA는 여러분이 받는 연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금은 여러분이 한국에 가 계시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왜? 여러분이 열심히 미국에다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로써 미국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 계시든 뭐 러시아에 가 계시든 어느 나라에 가 계시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돈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세금을 떼나요? 예, 그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요.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안 떼요. 자, 그리고 이제 SSI라는 게 있어요. SSI는 Supplement Security Income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돈을 못 버시는 분들한테 나라에서 그냥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어느 정도 보태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SSI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웰페어라고 얘기하는 게 SSI예요. 자, 이거를 받으신 분들은 은행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죠. 한국에 가셔서 30일 이상 체류하시면 이거 다 캔슬됩니다. 자, 그리고 30일 이상 있었는데도 모르고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 돈 다 썼다가 나중에 다 뱉어내야 됩니다. SSI는 해외에 있으면 혜택을 안 줍니다.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SSI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SSI를 못 받아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SSA도 받고 SSI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자, SSA를 받는데 나머지 재산이 이게 좀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SSI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SSI는 한국 나가면 못 받고 SSA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군대 다니셨고 뭐 연금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연금이 있는데 IRA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한국에서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돈이에요. 자, 여러분의 돈은 받을 수 있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SSI는 한국 가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국 역이민 하시면 오히려 더 손해요. 그래서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적당한 분들이 가시지 미국에서 흔히들 한국에서 뇌피셜로 미국에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한국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에서 먹고 살 거 없으면 한국에서 극빈자들 지원해 주는 것보다 미국에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당연히 미국 살지 뭐하러 한국 갑니까? 한국에서 혜택도 안 주는데. 자, 미국에서는 이 SSI 말고도 또 이렇게 저소득층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당연히 무료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 집 같은 경우도 되게 싸게 얻을 수 있죠. 자, 메디케이드가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한테 드리는 의료 보험입니다. 돈이 없어지 받는 거예요. 자, 메디케어는 돈을 내야 돼요. 메디케이드는 돈 한 푼 낼 필요 없습니다. 자,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어요. 메디케이드가 헷갈리는 이유가 미국 내에서 워낙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미국에서 주마다 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메디케이드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메디케어과 메디케이드는 똑같은 겁니다. 저소득층한테 주는 의료보험, 돈 한 푼 낼 거 없습니다. 한국 가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파트 C를 갖다 신청하시면 해외에 나가 계셨고 병원에 갔을 때 최대 얼마까지 커버해주는 이런 옵션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제 거 됩니까? 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죠. 왜냐?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메디케어 에이전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 병원 가시고 병원비 일부를 미국에는 메디케어에서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메디케이드는 한국 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근데 메디케이드를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미국에 왔어요. 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I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팠어요.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도로 소셜 워커랑 얘기해서 메디케이드는 도로 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뭐 급하면 도로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아프면 미국에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메디케어는 정상적으로 돈을 버시고 미국에 세금 내신 분들이 62세부터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게 메디케어.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는 돈이 없으신 분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건강보험. SSA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연금. SSI는 미국에서
수입이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 그래서 이 돈은 한국감은 지원을 못 받는다. 메디케어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세금 문제는 되게 복잡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국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따라 달라요. 자, 한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씁니다.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죠. 자, 한국인이 미국 와서 돈을 벌어서 미국에다가 씁니다. 그러면 미국에다가만 세금 내죠. 한국에는 세금을 안 내죠. 자, 근데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 들여 옮기게 되죠. 세금을 냅니다. 자,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세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인이 한국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돈을 다 씁니다. 예, 그러면 한국 세금만 내면 돼요. 미국에다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인이 한국 가서 일을 하고 돈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재원이라든가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이렇게 파견 나간 분들 있죠. 예, 그러면 한국의 세금도 내고 미국의 세금 내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 돈이 들어오니까 또 미국의 세금을 냅니다. 자, 뭐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다 세금 냅니까? 예, 세금 낼 이유가 없죠. 왜 냅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자, 예전에 한국에다 부동산을 사놨는데 그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다. 차익이 생겼어요. 예, 한국에 또 세금 많이 물죠. 예, 이런 거에 대한 또 세금은 한국이 셉니다. 자, 한국에서 집을 팔았어요. 그 돈을 미국에 갖고 옵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왔네. 예,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또 세금을 또 냅니다. 자, 면세 조약이 있어요. 자, 돈 버는 것도 1년에 지금 10만 400불인가? 예, 거기까지는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돈 벌고 이중과세를 안 하는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연방법이에요. 예, 이중과세를 하는 건 연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한번 세금 냈으면 미국에서 세금 낼 필요 없겠네. 괜찮겠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면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주마다 또 세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마다 또 세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주는 이중과세를 또 차지해요. 어떤 주는 차지를 안 합니다. 뭐 미국에서 상속세도 그렇죠. 예, 연방법으로는 뭐 천몇백만 불까지 상속세 없어요. 미국은 상속세 없는 좋은 나라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의 상속세가 엄청나 세다. 예, 미국은 주마다 또 상속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시간에 CPA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뭡니까? 100만 불 이상의 불로소득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한 20% 정도 된 세금을 한 4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세금이 또 엄청나죠. 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중국적에 있어요. 예, 나는 미국에서 직접 주식 투자를 할 거야. 미국 주식을.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 수입이 생겨요. 그럼 세금 때리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국에 또 한국 국적으로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올랐어요. 그러면 한국 주식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머리를 잘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만 불을 벌었다. 미국에서는 40만 불 세금 내야 되는 거 한국에서 10만 불 내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이 세무사, CPA 뭐 이런 분들과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머리를 써줍니다. 그분도 본인 일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내세요. 끝이에요. 귀찮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 자동차 리스 많이 하시죠? 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잘못 알고 하시더라고요. 예. 리스하면 그 값 다 세금으로 뽑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리스하는 비용만큼 제하고 거기서 나머지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리스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리스하고 사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날까요? 자,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거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제 재산에 대해서 프로퍼티 텍스를 또 내게 됩니다.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동차 리스를 하잖아요. 이건 빌리는 거예요. 자, 빌리는 거니까 이거는 비용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번 거에서 비용 지출을 제외시키고 나머지가 제 수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그 미국의 그 소셜 베네핏 아까 SSA를 받는데 일을 하세요. 70이 넘었는데도 일을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SSA를 받는 돈에
최대 85%까지 세금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면.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연금 혜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억울하잖아요. 남들은 뭐 다 꼬박꼬박 3,500이면 3,500 다 받는데 자기는 한 500불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억울하죠. 나는 일을 하는데. 자, 근데 이것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생명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에서 뭐 어떤 뭐 지금 살아계신 동안 돈을 못 하겠지만 생명보험을 담보로 여러분이 융자를 해요. 융자라면 그 돈은 뭐죠? 예, 빌린 돈이에요.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크니컬리 여러분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요. 자, 그래서 본인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이제 회사가 있어요. 예, 뭐 인베스트먼트 해갖고 빌딩들이 몇 채가 있어요. 매달 렌트비가 나와요. 그 돈이 만만찮아요. 계속 수입이 생겨요. 자, 근데 이 수입이 생겨서 세금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회사를 갖다가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트러스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식회사를 해갖고 자기는 지분만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다른 회사를 만들어갖고 그걸 갖다가 본인은 이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이 회사를 판매한 것처럼 해갖고 매달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받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건 또 자기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생각만 이렇다고 이게 다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캠피디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몇십 개씩의 카운티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몇십 개씩의 시가 있습니다. 다 세법이 달라요. 자, 세법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골프 선수들 플로리다 많이 사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플로리다가 그 개인 인컴 텍스가 없어요. 주 텍스가 없어요. 자, 골프 선수들 한 번 뭐 이기면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상금 받는데 자, 캘리포니아에 골프 선수가 주소가 있어요. 예, 어디 가서 상금 100만 불 받았어요. 캘리포니아 주에다가만 13만 불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골프 선수가 플로리다 혹은 네바다에 살고 있어요. 13만 불 안 내도 됩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여러분이 다 짜고 저 한국인들 얼마 내야 될까요? 제가 도저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버시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까지는 또 과세가 면제가 돼요. 얼마 이상은 또 과세가 달라요. 얼마 버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얼마 돈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디비던을 받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모든 걸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단 하나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충도 답변을 못 드려요. 이게 뭐 10%입니다. 20%입니다. 대충 답변도 못 드려요. 이걸 대충 답변 드리잖아요. 다른 분들이 엉뚱하게 아셔갖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세금은 컨셉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돈을 빌리는 거는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물건을 팔아서 혹은 집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달라요. 세법이 다르고 주식으로 생긴 돈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팔아서 차액으로 생긴 돈이 있고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나온 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 세금이 또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SSA를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먼저 번처럼 평택에 가셔서 미군 기지에 일해요. 자, 미군 기지 안에도 한국에서 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이런 파트가 있고 미군 기지에 속해서 일하는 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미군 기지에 속해서 일해서 하면 그건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자, 이건 또 뭐가 되나요? 돈 버는 걸로 돼요. 미국에서 돈 버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자, 한국에서 그 미군 기지 아니지만 한국 쪽에서 일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법이 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이 CPA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세이브 될 수 있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거죠. 주식, 뭐 미국에서 주식이 있다. 이 주식만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만약 100만 불 이상 불로소득에 대해서 40% 세금을 낸다. 그럼 100만 불이면 40만 불 세금을 내야 돼요. 매년 100만 불씩 벌면. 자, 이게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 대신 이중국적으로 해서 한국에서 투자한다. 세금이 왕창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봤을 때 또 한국에서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잖아요. 프로퍼티 텍스. 와, 미국에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너무 싸더라고요. 뭐 깜짝 놀랐어요. 1년에 몇십만 원 내는 거 보고. 근데 한국은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은 그 세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로 한다. 그러면 한국이 낫겠어요? 미국이 낫겠어요? 미국이 낫겠죠. 자, 근데 한국의 부동산이 껑충껑충 뛰어오르잖아. 당연히 그렇죠. 한국의 부동산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한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앞으로 지금하고 또 몇 년 뒤하고 또 다른 거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한국은 다 좋은데 그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 때문에 힘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요. 자, 전기 자동차가 한국이 지금 보급률이 미국보다 더 빠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다 전기 자동차 다니면 한국 공기, 미국 공기 못지않게 되게 좋아질 거예요. 자, 공기 문제 그렇게 해결될 거고, 미국은 대도시에서 살다니까 너무 돈이 들고 시골에 살다니까 나이 들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예, 앞으로 여러분 운전하실 일 없습니다. 10년 뒤면 그냥 AI가 다 운전해 줄 거예요. 우버리프트 불러도 그냥 사람 없는 우버리프트 차가 왔고 여러분이 주소만 찍으면 거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세 드셔갖고 운전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도 없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문제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드리는 정보, 뭐 어떤 분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캠 PD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컨셉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개개인이 다 다르고 어떤 특정인을 위에서 제가 그걸 갖다 설명드리잖아요. 제가 리서치해서 설명드리면 그게 다른 분한테는 다 안 맞기 때문에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원래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리는 겁니다. 예, 뭐 우는 아이한테 저 한 번 더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세한 거, 여러분이 계획이 생겼다 그러면 상세한 것은 항상 변호사, CPA, 한국 같으면 행정사 뭐 이런 분들과 많이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주말 동안은 여러분이 필요로 한 정보 많이 전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혹시 더 원하는 정보 있으면 밑에다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